자,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은 내분점, 외분점이라는 걸 합니다. 내분점, 외분점이라는 거는 모든 그 이름에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내분점이라는 게 무슨 뜻일 것 같나요? 안에 있는 점. 안에 있는 분이라는 게 보통 무슨 뜻인지 알아요? 분. 나눈다. 나눈다. 안쪽에서 나누는 점을 내분점이라고 해요. 자, 임의의 선분이 있어요. 내가 이 선분을 A라고, 이 점을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이렇게 중간에서 나누는 이 점의 이름이 내분점이야. 그러면 이 내분점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얘네들이 나누기는 나누는데 어느 정도의 비율로 나누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내분점을 이야기할 때는 얘네들의 비율이 몇 대 몇인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는 앞점과 뒷점을 기준으로 m 대 n, 알파벳은 m, n을 써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내분점의 디테일한 이름은 뭐냐면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단순히 내분점이 아니라 임의의 선분을 몇 대 몇으로 나누는지 그거를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나누는 점을 내분점이라고 해요. 자, 내분점이 있으면 외분점이 있어요. 외분점은 바깥쪽에서 나누는 점이죠. 선분 A, B는 여기야. 하지만 선분 A, B를 나누기는 나누는데 여기 중요한 게 A에서의 비율 이렇게 할게. 을 M이라고 하고 여기서의 비율을 N이라고 할게. 이렇게 A, B의 바깥쪽에서 나누는데 A에서부터의 B가 M이고 B에서부터의 그 비율이 N이면 M 대 N으로 나누는 이 점을 외분점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포인트는 뭐냐면 A에서부터 거리 B 대 B에서부터 거리 B야. 다 마찬가지야. 내분이든 외분이든. 안쪽에서 더 내분, 바깥쪽에서 외분. 그러면 이 점은 선분 A, B를 M, N으로 외분하는 점, 외분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은 기준과 몇 대 몇으로 나누는지 그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그거를 구분하는 연습을 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연습만 좀 해보고 이해를 좀 해보자. AB가 여기 있고요. 내가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할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는 2고 3이고 여기는 2로 할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A, B 기준 D라는 점을 한번 표현을 한번 할 거예요. A, B 기준으로 D라는 점은 내분점일까 외분점일까? 내분점이야. 그 안에 있으면 내분점이라고. 몇 대 몇 내분점? 자, 제가 지금 A, B라고 했죠. 그럼 첫 번째 M은 A에서부터 거리야. 5대 B에서부터 거리 2. 그러면은 5대 2 내분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알겠지? 자, 외분 한번 할 거예요. A, C 기준으로 B라는 점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선분 A, C를 기준으로 B라는 점은 AC 밖에 있죠. 그래서 얘는 외분점이야. 몇 대 몇 외분점일까? 그렇지. 여기서부터 거리는 7. 여기서부터 거리는 5죠. 그래서 여기는 7대 5 외분이라고 한다. 내분점과 외분점의 개념을 좀 알겠지? 안쪽에 있는지 바깥쪽에 있는지, 그 다음 여기서부터 거리 대 여기서부터 거리. 그런 식으로 이름을 표현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DC라고 할게. DB. DB 기준으로 내가 C를 읽을 거야. 그럼 C는 몇 대 몇 내분일까 외분일까? 일단 외분이야. 몇 대 몇일까? 5대 3대 3. 아니라 아닌데요? 3대 5. 그렇지. D에서부터 거리 시작한다고. 여기서부터 3, B에서부터 5지. 그래서 얘는 3대 5 외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중에 되면은 앞에 있는 숫자가 크면 오른쪽에 있다, 뒤에 있는 숫자가 크면 왼쪽에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런 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에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포인트는 내분인지 외분인지 몇 대면 내분인지 몇 대면 외분인지 그거를 구분할 수 있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공식. 네, 공식은 아직 설명을 안 했거든요. 몇 대면 내분인지 외분인지 여러분들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는 내용 이게 다예요. 이거를 선분, 수직선, 좌표 평면으로 확장만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공식을 증명을 한번 해줄 거예요. 수직선에서 내분점과 외분점의 공식을 좀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자, 임의의 수직선이 있어요. 기준이 되는 친구는 x1, a점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를 x2, b점이라고 할게요.
내가 얘네들을 내분하는 점을 구하고 싶어. 내가 구하고 싶은 내분점은 그냥 x라고 표현을 할게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m만큼 떨어졌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m만큼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요 점을 얘를 이용해서 표현할 거야. 그럼 그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자, 얘네들은 m과 n의 b만큼 떨어졌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돼. 즉 x에서 x1을 뺀 거 대 여기서 여기를 뺀 거 x2마 x를 뺀 그 b가 m대n이에요. 자, 이러한 비례식을 세우면 우리는 어떻게 계산했더라? 그쵸?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그거를 비례식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얘네 둘이 곱한 거랑 얘네 둘이 곱한 게 같죠? 그러면 이 외항부터 적을게. x마 x1에 n 곱한 건 x2마 x에 m 곱한 거랑 같아요. 전개합니다. nx-n 곱하기 x1은 mx2-mx.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m일까, x일까, x1일까, x2일까, n일까? x 구하고 싶죠. 그럼 x를 구하니까 x는 왼쪽,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이항시켜 줄게요. 그럼 얘만 이항하고 얘도 이항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mx 더하기 nx는 이것부터 줄 거야. mx2 마 nx1이라 쓸 수 있고 얘를 x로 묶으면 m 더하기 n 있죠. m 더하기 n으로 나눠버리면 x는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이렇게 내분점 공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외워버려야 돼요. 이거를 외워서 씁니다. 우리가 항상 수직선을 쓸 수는 없어요. 여기 있는 공식은 외워야 해요. 책에다 정리됐으니까 따로 뭐 적을 필요는 없고 확실하게 외워버려야 해요. 그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x1과 x2를 m 대 n으로 내분을 할 거야. 자, 처음과 나중이 바뀌면 안 된다. 그럴 때 공식은 m 더하기 n분의 mx2 크로스로 곱해야 돼. x2를 먼저 곱해.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고 nx1 그거를 더해줘야 된다고. 이해되니? 공식 유도해 주는 거니까 이해를 좀 잘해서 외워버려야 돼요. 자, 이제 외분점 설명해 줄게요. 외분점도 같은 식으로 증명이 돼요. 여기다 하고 옆에다 적을게요. 자, 내가 구하는 외분점 여기를 x라고 할 거야. 그러면 외분점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m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이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증명 한번 해볼게요. 자, 외분점은 내가 구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죠. 그럼 그 거리는 x에서 x1을 뺀 거죠. x 빼기 x1인데 여기서 여기를 빼요. x 빼기 x2. 그거의 b가 m 대 n이야. 차이를 좀 알겠지? 이렇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로 적을 거예요. 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로 적으면 얘네들이 곱한 거랑 얘네들이 곱한 게 같기 때문에 얘부터 적을게. x마 x1에 얘 곱한 건 이거거든요. 그럼 전개하면 nx마 nx1은 mx 마 mx2야.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고 얘를 이쪽으로 이항할게요. 마 mx 더하기 nx는 마 mx2 더하기 nx1이거든요. 다 부호 반대로 바꿔줍니다. 그 상태에서 x로 묶어줘요. 그럼 m 더하기 n으로 나눌 수 있거든. 그러면 나오는 공식 여기다 적어야 되겠다. m마 n이야. m마 n분의 mx2 마 nx1 마 nx1 이렇게 나오는 이 공식이 외분점 공식이에요. 이게 내분, 이게 외분. 차이를 좀 알겠죠? 공식의 패턴은 비슷한데 가운데만 마이너스가 된다. 이 두 가지 외워야 됩니다. 하나 더 할까? 중점까지 하자. 중점은 굳이 자세히 생각할 필요가 없겠네. 중점은 내분의 관점으로 보자. 중점은 1대1로 내분하는 점이지. 그러면 m에 1 집어넣고 n에 1 집어넣어. 2분의 x2 더하기 x1이지. 그래서 이거는 평균이야. 중점 구하는 건 x1과 x2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돼. 알겠니? 그래서 나오는 세 가지 공식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자, 242쪽에 나온 요 세 가지 공식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외워버려야 돼요. 외우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 문제 풀 때 너희들 보통 문제 푸는 습관 알아.
대충 보고 공식 헷갈리네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절대 못 외워. 너네 그렇게 해서 곱셈 공식 못 외운 친구들도 절반이잖아. 진짜 못 외운 친구 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꼼꼼히 보면서 m 대 n, x1, x2 바뀌지 않도록 외워버려야 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수직선상에서 내분점과 외분점의 공식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모든 공식은 여러분들이 직접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말하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면서 외우는 것도 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못 외우는 이유가 영어 단어를 손으로 쓰니까 못 외우죠. 영어 단어를 말하면서 외우면 생각보다 금방 외워져요. 보통 공부할 때는 오감을 같이 이용하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 좀 잘 기억을 하고 확실하게 외워버려야 해요. 자, 이번에는 이거를 좌표 평면으로 확장시킬 건데 여기선 증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냥 좀 보여주기만 할 거예요. 여기 X축, Y축이 있어요. 위에 한 점이 있어. 이 점을 나는 A점이라고 하고 X좌표를 X1, Y좌표를 Y1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X1이고요. 여기가 Y1이에요. 자, 두 번째 점 여기를 난 B라고 할 거예요. 여기 X좌표를 X2라고 하고 Y좌표를 Y2라고 할게요. 여기가 X2고요. 여기가 Y2예요. 방금은 직선상에서 얘네들을 내분하는 점이었는데 이번에는 좌표 평면상에서 이 평면상에서 여기를 그냥 X, Y로 할게. 얘네들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고 싶어. 얘네들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고 싶어요. 자, 구해볼게요. 이거를 구하는 방법을 사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닮음을 활용할 거예요. 여기 내가 직각삼각형을 싹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여기도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리면 다 직각삼각형 되는 거 알죠? 네. 그러면 우리는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의 닮음인 걸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얘네들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여기는 x1이란 x좌표 있죠? 네. 이 점은 이 친구의 x좌표와 이 친구의 x좌표를 m 대 n으로 나눈다. 맞죠? 왜 그런지 알죠?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 b도 m 대 n이라고. 우리 예전에 그 평행선의 성질에서 배웠잖아. 같은 패턴으로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야. a와 b점을 m 대 n으로 나눈다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점, 자, 보통 내분점은 p를 씁니다. 보통 외분점은 q를 쓰고요. 보통 중점은 m을 쓸 거예요. 문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그렇게 표현할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내분점이니까 p로 할게요. 그러면 이 점은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x좌표끼리 m 대 n 내분점, y좌표끼리 m 대 n 내분점이 온다고. 그래서 공식 자체는 m 더하기 n분의 m x2 더하기 n x1 x좌표끼리 내분하는 거, y좌표끼리 내분하는 거 m 더하기 n분의 m y2 더하기 n y1 이렇게 각각의 좌표끼리 내분 해버리면 돼. 그러면 새로 배우는 공식은 아니겠지? 이거는 외분점일 때도 통용됩니다. 자, 그때 이 그림에서는 아니에요. 내가 구한 외분점을 q라고 할게요.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야. 공식은 m-n분의 mx2마 nx1 m-n분의 my2마 ni1 중점은 그치 2분의 여기는 1 더하기 2로 그냥 적자. 둘 다 플러스니까 여기만 그냥 이렇게 한다. 2분의 y1 더하기 y2 이 세 가지 공식은 좌표 평면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이 공식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뒤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야, 계산력은 어차피 너희가 하는 거라 주요 내용들만 내가 좀 설명을 해주면 돼요. 자, 필수예제 7번 한번 볼게요. 참고로 내분점, 외분점은 직접 이렇게 내분점, 외분점을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허다합니다. 자, 필수예제 7번 문제는 두 점에 대해서 선분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고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할 때 PQ의 길이 구하세요 문제야. 자, 그러면 이거를 설명할 때 아이들은 이렇게 풉니다. 나 내분점 공식 외웠는데 내분점 공식 써야지. m 더하기 n, 얘가 m이고 얘가 n이지? 2 더하기 3분의 2 이거 더하고 2 이거 더해서 구하자. 그 다음에 외분도 똑같이 구하자 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뭐냐, 여기서 나오는 이거는 어차피 도형의 관점에서 볼 거거든. 도형의 관점으로 각각 얘가 뭘 의미하는지를 같이 고민한 다음에 계산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실제로 얘를 좌표 평면상 나타내면 얘는 사선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얘를 사선을 내가 그냥 일직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 수직선을 그려서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A점이 여기 있어요. B점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면 P점은 대충 여기쯤에 있겠죠. 야, Q점을 구할 거야. Q점은 A, B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그치? Q점은 A, B 왼쪽에 있거든. 그러면 Q점을 한번 구해보자. Q점은 그 얘네들을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야. 여기서부터 거리가 2고 여기서부터 거리가 3이야. 무슨 뜻인지 알지? 여기서부터 거리가 2고 여기서부터 거리가 3이라고. 그럼 생각을 해봐. 얘네들의 왼쪽에 있으면 얘네들의 거리가 2대 3일 수는 없어. 얘는 무조건 오른쪽에 있으면 얘는 무조건 왼쪽에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부터 거리가 2고 여기서부터 거리가 3인 격이라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좀 되니? 야, 그러면 숫자를 좀 맞춰보자. 여기가 지금 내가 2대 3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2대 3이면 여기는 2대 1이지. 그치? 그러면 여기가 2대 1이면 내가 여기 숫자를 벌써 5로 잡아버렸지. 그러면 여기 숫자는 얼마가 될까? 10이 되는 거야. 이거는 그 짧아서 그냥 대충 그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Q야. P, Q의 길이는 AB의 길이가 5일 때 PQ의 길이는 12인 거야. 이해 좀 되니?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PQ의 길이는 이 숫자의 관점에서 보면 AB 길이가 5일 때 PQ는 10이라고. 그러면 얘는 AB의 길이에다가 5분의 11을 곱한 거랑 같아. 이해되니? 응. 그러면 AB 길이 AP다. AB 길이 구해서 5분의 12 곱하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야. 굳이 내분점, 외분점 두 점 간의 거리 안 해도 돼. 알겠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풉니다. 도형의 관점에서. 다시 설명해 줄까요? 그래서 AB의 길이 구해서 그냥 5분의 12 곱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 일직선상에 나타내서 얼마만큼의 B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의 기준으로 표현하는 연습만 해보면 돼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푸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좀 더 빨리 구하는 도형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안 풉니다. 우리 책에서는 내분점 구하고 외분점 구하고 얘네들이 두 점 간의 거리 공식 썼거든. 공식만 사용했으니까 그거는 책을 보고 좀 이해를 좀 하세요. 책에 없는 내용이라 그냥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AB 간의 거리 구하기는 쉬워요. 그냥 두 점 간의 거리 구하면 돼. 두 점 간의 거리는 얼마냐면 2루트 5야. 5루트 2야. 그럼 5루트 2에다가 이거 곱하니까 답은 12루트 2. 이렇게 그냥 나온다고. 생각보다 쉽게 계산돼. 알겠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 이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하게 느끼는 건 여기를 그냥 단순 도형의 관점에서 보는 건 한계가 좀 있어. 아니 그 점의 좌표의 관점에서, 시계 관점에서 보는 건 한계가 있어. 얘네들을 도형의 관점에서 볼 수 있냐 없냐가 좀 포인트가 됩니다. 자, 얘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두 점을 t 대 1마 t로 내분하는 점이 3, 4분면위에 있을 때 그거를 만족하는 t의 범위를 구하래요. 어려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니네가 헷갈리는 건 이거지. 왜 하필 t 대 1마 t로 뒀을까가 포인트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이런 거 있잖아. 빵이 5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진영이랑 도연이가 2대 3으로 나눠 먹게 할 거야. 그러면은 이 친구는 전체 몇 개 중에 몇 개 먹은 거냐? 5개 중에 2개 먹은 거지. 5분의 2지. 그럼 얘는 5분의 3이지.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얘네들을 계산할 때 얘가 전체 중에 몇 분의 몇만큼 먹었다. 비율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거든? 이 비율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는 뭐냐면 두 비율의 합이 1이야. 얘는 비율의 관점에서 접근한 거야. 하나가 5분의 3이면 5분의 2가 될 수 있게, 둘이 더 1이 될 수 있게.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나중에 기하를 배우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평면도형이나 혹시 벡터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많이 해요. 비율로 표현을 하는 거. 그래서 보통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두 점을 t 대 1마 t로 나누고 싶어. 근데 얘가 3, 4분면에 있대. 3, 4분면에 있는 점의 특징은 뭘까? 마이너스. 그치, x좌표도 마이너스고 y좌표도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 얘네들을 내분점 공식을 때려서 나오는 x좌표도 음수고 y좌표도 음수가 된다. 가 포인트가 되는 거야. 해볼게. 그러면 내가 내분점 p점을 구할게요. m 더하기 n분의, 문제에서 둘이 다 1, 2 되게 쉽게 만들어줬죠?
mx2야. mx2 ot 뿔 nx1이야. 마 4의 1마T. 요게 x좌표입니다. y좌표 m 더하기 n분의 분모는 1이죠. my2 마 6t ny1 플러스 2의 1마T. 이렇게 나온 점의 좌표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립부등식. 알겠니? 그런 식으로 풀면 돼요. 디테일한 계산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야기하면 좋겠네요. 자, 필수 7번 보자. 다 비슷한 패턴입니다. 두 점을 K 대 2도 외분하는 점이 이 위에 있대. 딱 문제를 읽자마자 여러분들은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돼. 두 점을 외분하는 점이 존재해? 그 점이 직선 위에 있대. 너희 같으면 이거 어떻게 풀 것 같니? 두 점을 외분하는 점이 직선 위에 있다. 너희 같으면 어떻게 풀래? 머릿속으로 이거를 스텝을 정리를 해야 돼. 첫 번째, 문제가 다른 거 아니죠? 첫 번째 외분점 구해. 두 번째 외분점이 직선 위에 있어. 어떻게 할래? 그치? 대입하면 참인 거잖아. 접근은 이렇게 해. 그래서 우리는 외분점 구해서 외분점을 대입한다. 자, 외분점 한번 구해보자. 에? 아, 네, 9번이네요. 자, 외분점 한번 구해보자. 외분점은 Q라고 할게요. n분의 k-분의 mx2 마 3k 뿔일까 마일까? 마이너스지. nx1 4지 컴마 n분의 my2 5k ny1 빼기 6 이렇게 점의 좌표 나오죠? 이 점을 대입하면 돼. 그러면 참. 그러면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k-를 다 곱하면 되죠? 보통 곱할 때 여기다 안 곱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만 실수하지 않으면 되고 단순한 k에 대한 방정식 나오니까 1차 방정식 나오니까 쉽게 답이 나옵니다. 이런 흐름으로 진행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개념이었고 여기서부터는 좀 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네요. 자, 발전이 이제 10번 한번 봅시다. 패턴은 되게 비슷해. 어차피 계산이 지루하니까 지루한 계산 안 하고 깔끔한 것만큼 정리만 좀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랑 B점을 주어질 때 A, B의 연장선 위에 이런 것들을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연장선 위에라는 말은 선분 A, B 그 안에 있다는 말일까? 밖에 있다는 얘기일까? 밖에 있다는 얘기야. 이거를 만족하는 시점의 좌표를 구하래.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되는 게 요 뜻을 요 의미를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얘네들을 비례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자, A, B 대 BC는 그럼 몇 대 몇일까? 3대 1이야. 이거 좀 잘 기억을 해놔. 우리가 비례식을 얘를 비례식의 성질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하면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가 돼. 알겠니? 앞에 숫자 1이면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그래야 성립하거든? 그럼 A, B 대 BC는 3대 1이야.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가 A, B예요. A, B의 연장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A, B 대 BC의 길이의 B가 3대 1이래. 그러면 A, B의 길이가 3일 때 BC의 길이가 1이래. 그걸 만족하는 시점은 어디 있을까? 그렇지. 오른쪽으로 여기 1만큼 있겠지. 이게 C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점 구해버리면 돼. 알겠니? 그럼 요점에 이름 붙이자. 요점은 선분 A, B 기준의 내분점이야, 외분점이야? 외분점. 몇 대 몇 외분점? 몇 대 몇 외분점이니? 이 점은 그치, 여기서부터 A에서부터 거리 대 B에서부터 거리라고. 포인트 좀 잘 잡아. 그치, 내가 기준이라고 말했으니까 여기서부터 4 대 여기서부터 1 외분점이다. 닫아버려요. 그러면 4대 1 외분점 공식 쓰면 되겠죠? 그렇게 그냥 구해버리면 된다. 포인트가 뭐냐? 이거 해석할 수 있냐 없냐가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연장선 위에라는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 그냥 직선 AB야. 직선 AB에 대하여 연장선이란 말 없어. 이거를 만족하는 시점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시점은 안쪽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거리가 3이고 여기 거리가 1인 거야. 그럼 얘는 3대 1 내분점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응? 모르니까 이거이다 두 개 다 구해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멘트를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자, 이제 웬만한 거 다 했네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남았네요.
자, 그 다음 평행사변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평행사변형의 세 꼭지점을 알려줄 때 꼭지점 D를 구하래. 자, 세 꼭지점을 알고 있을 때 꼭지점 D를 구하래. 어떻게 구할 것 같아? 이거는 다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할 거거든요. 일단 평행사변형 문제가 나올 때 도형에서 나오는 성질, 도형에서는 이름을 붙일 때는 한 점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현재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요 점의 좌표와 요 점의 좌표와 요 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요 점의 좌표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할까? 컬이 같아요. 맞아요. 평행사변형이에요. 말은 뭐 아니에요. 대각선. 대학선 뭐? 뭐지? 두개 같은 거. 그렇지. 서로 이름 그렇지.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얘네 둘과 이 대각선은 서로를 2등분해. 그러면 이거를 조금 쉽게 해석을 하면 이 둘의 중점이랑 이 둘의 중점이 같은 거야. 이해되니? 얘네 둘의 중점의 좌표랑 얘네 둘의 중점의 좌표가 같아야만 서로를 2등분한다고. 평행사변형의 성질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둘의 중점과 이 둘의 중점이 같다로 그냥 답을 내면 돼. 생각보다 간단한 계산이야. 자, 요 점의 좌표가 0,6이에요. 요 점의 좌표는 7,5고요. 중점은? 중점.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눈다 그랬잖아. 2분의 그렇지. 2분의 7, 2분의 11이죠. 중점은 두 x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눈다고. 평균이야. 중점 공식 쓴 거야. 자, 이 점의 좌표가 7,5가 아니지 6, 마이너스 2거든요. 요 점은 어떻게 구할까? 그치. 둘이 더해 2분의 7 되려면 1. 둘이 더해 2분의 11 더해서 2로 나눈 게 2분의 11 되려면 1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생각보다 내가 암산을 빨리 했지. 그 이유가 뭐냐면 결론이 봐봐. x좌표끼리 더한 게 7이고 둘이 더한 게 11이지. 어차피 2로 나누잖아. 둘이 더한 게 7이고 둘이 더한 게 11이야. 둘이 더한 게 7이고 둘이 더한 게 11만 되는 거야. 이게 중점의 특징 중에 하나야. 이해되니? 응. 그러니까 어차피 둘 더해서 2로 나누고 둘 더해서 2로 나누잖아. 여기도 둘 더해서 2로 나누고 둘 더해서 2로 나누니까 둘 더하고 둘 더한 거 둘 더하고 둘 더한 게 같을 수밖에 없다고. 마주보는 변해. 평행사변형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합니다. 나중에 마름모도 나오거든요. 그 마름모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라스트 유형, 이 유형이 굉장히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의 가계 이등분선이 만난 점을 D라고 할 때 D점의 좌표 구하는 문제야. 자, 문제에서는 가계 이등분선 나왔지. 생각나는 공식이니? 사과. 그렇지. 사과 공식이지. 여기 대 여기의 비율은 여기 대 여기의 비랑 같아. 이게 이 사과 공식의 포인트야. 가계 이등분선이 존재하면 여기 대 여기의 비가 여기 대 여기의 비랑 같은 거라고. 그러면 얘 둘의 비를 구하는 게 포인트거든. 이 두 점 간의 거리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마4랑 마7이거든. 자, 여기서 여기를 빼면 5의 제곱이지. 여기서 여기 빼면 12의 제곱이지. 5의 제곱이랑 12의 제곱을 더하면 그러니까 13의 제곱이지. 루트 13의 제곱이니까 이 길이 13 나와. 자, 두 번째 1항이 구한다. 4의 제곱이랑 3의 제곱. 그러니까 5지. 다 피타고라스 수로 구성돼 있지. 그럼 우리는 요 점을 어떻게 구하냐? 13대 5네. 여기도 13대 5겠구나. 이 점은 이 점과 이 점. BC를 13대 5 내분하는 점, 외분하는 점. 내분하는 점. 내분점 공식 쓰면 된다고. 그래서 가계 이등분선은 여기랑 여기가 몇 대 몇인지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아랫변이 몇 대 몇이다 내분점 공식. 이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중학교 과정에 도형 문제를 풀어야 하거든요. 이거까지만 좀 이해를 하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겠네요. 생각보다 쉽지 않죠? 네. 그러니 여기 있는 공식 잘 외워서 숙제를 좀 잘 해오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합시다.